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일단은 오늘 주가가 6% 정도 오르다가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많이 실망하신 분도 있을 텐데, 관세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관세 이제 조금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단기적인 이슈여서 오늘 여기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조금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관세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현대차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부분도 맞지만 지금 50만 원대에서의 관세라는 부분들은 현대차의 주가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라고 저는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았지 위로 뚫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5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현대 주가가 5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2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영업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로 올라왔나요? 이 가격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올랐어요? 로봇 때문에 올라갔죠. 로봇. 우리가 조금 막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23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16조의 영업이익 거의 160조죠. 160조의 영업이익 거의 15조 이렇게 달성을 했었는데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주가가 이 당시에 보면은 15만 원대. 그쵸? 근데 우리가 조금 이걸 길게 봐서 2013년, 2012년을 보게 되면 요때 있죠, 요때. 자, 요때 보면은 주가가 얼마죠? 거의 20만 원 초반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매출이 80조에 영업이익 8조였어요. 7조 5천억 8조. 그러면 이때보다 매출과 이익이 2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현대차의 매출과 이익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땐 AI 관련주에 엮여있는 종목들이 일단 증시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틀라스가 안 묻어있을 때는 자동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 그러면 이게 AI 시대에서는 솔직하게 큰 매력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면서 로봇이 묻으면서 성장성을 부여받고 주가가 올랐죠. 그럼 성장성을 받고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52만 원의 가치는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매겨진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 올랐다가 내려간 이유가 관세 때문이라고 하면 맞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로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제가 봤을 땐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증시라는 게 관세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또 하락을 하죠. 그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관세가 이렇게 돼서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땐 안 가더니 관세 때문에 또 주가가 내려가네? 이거 완전 개잡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지금 이익과 매출로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성장 스토리로 상방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의 매출과 이익으로 열어주고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하방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아니 그러면 관세 문제가 뭐 터지더라도 현대차 주가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요? 혹시나 관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서 바닥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겠죠.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관세 문제는 현대차의 주가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틀라스가 키워드고요. 그다음 그런 얘기 하실 분도 있어요. 이게 키워드 써놓을게요. 아틀라스가 중요 키워드다. 그럼 제가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릴 걸 해드리면 IPO가 들어갑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아마 빠르면은 뭐 하반기 끝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데 하반기 끝이라고 했을 땐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거에 대한 이슈가 4월, 5월이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아틀라스의 몸값을 반드시 현대차는 키워야 됩니다. 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뭐 현대 모비스의 주식을 사서 이 지배구조 최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대박이 나서 엄청난 몸값이 나와야지
정유선 회장이 그리는 수직 계열화로 현대차 그룹을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몸값 띄우기를 할 것이고 이 몸값 띄우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다?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들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이슈, 이란발 이슈가 있죠.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저는 가능성 진짜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쌤 아니 아까 기사를 보니까 제가 기사도 올려드렸지만 아까 요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후 대규모 공격 계획이라고 나와가지고 증시가 아까 크게 한번 흔들렸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제 생각엔 왜 이게 그냥 겁주기라고 생각이 되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 자,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 어때요? 증시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애매해요. 솔직히 애매해요. 좋지는 않아요. 그쵸? 그 다음 지금 CPI 어때요? 물가 어때요? 물가 솔직히 애매해요.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트럼프의 왜? 증시 부양을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에서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석유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어요. 애초에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운송하는데 돈 많이 들죠. 그 부분을 다 가격에 전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돼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잡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못 합니다. 금리 인하 못하면 증시 어때요? 더 빠져요. 성장이 안 되니까 돈이 안 풀리니까. 그럼 트럼프는 지금 이란과 왜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잡기 위해서 겁주기다. 트럼프 입장에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증시 올려야 되고 중간선거 최대한 좋은 지지율을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시 올려놔야 되고요. 최대한 시장 좋게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물가 못 잡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중간선거 망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못할 사람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콕이나 관세나 이런 이란발 이슈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놓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위로 갔다 내려간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일단 순환매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전력 섹터가 굉장히 강세예요. 우리 원래 반도체가 강세였죠. 반도체는 지금도 강세긴 한데 강세였다가 전력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로 좀 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에 먼저 필요했던 게 뭐죠? 바로 전력이죠. 전력, 그죠? 전력. 그리고 지금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근데 원래는 이 D램 가격이 굉장히 쌀 때는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많이 지을 수 있다. 근데 전력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 못 돌려. 그럼 AI 무용지물 돼. 라는 관점이 우세했어요. 근데 최근에 D램 가격이 오르면서 야,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들어. 그래서 AI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뭐요? 전력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못 돌리면, 아예 안 돌리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랑 전력이랑 싸워서 반도체가 굉장히 이겼다, 증시에서.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은 원전, 변압기, 그다음 전선주 다시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증설에 대한 부분이나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마이크론도 증설한다고 하니까 생기면서 다시 한번 전력이 주목받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통합적으로 이뤘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뭐냐? 이 AI를 실질적으로 AI로 돈을 번 애들이겠죠. 로봇이겠죠, 로봇. 그러니까 이 반도체랑 전력 같은 경우는 이 AI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수혜를 받는 건데 이 로봇이라는 관점은 이 AI가 돌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실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게 로봇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돌았고 전력 돌았고 그다음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2, 3월 달은 전력 쪽에 좀 집중을 하시고 2, 3월 달 좀 길면 4월까지도 보겠죠. 전력 쪽에 집중을 하시고 상반기에서 하반기를 넘어가는 시점에는 현대차 주가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조금 모아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 가격대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로봇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가 움직이고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땐 상승 탄력 더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다. 그래서 눌리게 됐을 때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내시고요. 그다음 지금 쫙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관점에서 내가 지금 매수 타이밍 또는 근처에 물려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같은 구간에 54만 원 찍었을 때 비중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 그대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끌고 가면 돼요. 근데 비중이 너무 커서 내가 너무 힘들면 비중을 덜어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전 현대차 계속해서 내려가면 모을 건데 비중이 너무 큰 54만 원 구간에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박스권이라고 생각해보면 박스권 상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또 변동성 나오면 멘탈적으로 흔들려서 다음에 진짜 상승 나왔을 때 더 여기서 털린다. 왜? 또 내려갈 겁먹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 평단가를 낮춰놓는 게 방법이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뭐 천천히 갈 수 있다. 박스권도 나올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그래야지 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현대차 관련돼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전력주 말씀드렸죠. 전력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되는 종목 한 종목 정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것도 원전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원전주는 또 뭐냐면은 이 원전 히든주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전주가 진짜 올라갔을 때 뭐가 많이 간다?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 매집이 완벽한 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포트에 일단 넣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총이 좀 낮아서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목이 지금 뭐냐면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거 아시죠? 1,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만원 간 종목이에요. 4달 만에. 근데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종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 종목을 잠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한가로 가고 나서 시가를 띄어서 이 구간, 즉 밑에 구간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쪽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매집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흔들어줬다. 잘 봐봐요. 자, 그리고 나서 정고점 매물까지 다 흡수를 해주고 주가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흘려줬어요. 밑으로 흘리면서 개인 투자자 싹 다 털어냈거든요. 싹 다 털어냈는데 여기서 봐봐 어떻게 됐어요? 털고 나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고 나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 4달 만에 2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리엔트 전공처럼 올라갈 거냐?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매집이 얼만큼 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때요?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고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박스권 사이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구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오리엔트 전공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인데 이 다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원전주 하락으로 지금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섹터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강하게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매집은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있다. 근데 개미를 털어주는 구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 최대한 개미를 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잠깐만 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요. 요렇게 오리엔천국처럼 매집을 한 다음에 앞에 구간의 물량을 뭐 했다? 앞에 구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대량 매집했다. 여기서.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평균 단가에 물려있는 곳에서 본전 주면서 계속 내보내고 흔드는 패턴을 반복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강한 상승, 충분히 원전의 호재가 터지면 이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는 당연히 못 드리니까 요거 선착순으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여기로 원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45-9501 원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